사람들아 책 좀 사라. 마포 김 사장님의 말입니다. I heard what the robot said. I'm going back to bed. 안녕하세요. 이 책 읽을 52회로 돌아온 저는 곰곰입니다. 저희는 오늘도 역시 같은 주제로 각자 글을 써왔습니다. 기억이라는 주제고요. 바로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하는 이 시간이 방송 중에 대본 쓰는 중에 제일 어려워서 그냥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곧 조만간 딸 아빠 샤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샤샤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제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제제님의 수식어는 그리고 제제님. 그리고 제재님, 말이 필요 없는 제재님. 저는 저의 소개가 없는 것보다 재밌는 게 네. 딸 출산하실 때까지 내내 딸바보, 딸아빠, 뭐 딸바보 예약. 근데 이게 되게 뭐랄까 우리한테 큰 일이에요. 그렇죠. 큰 일이라서 그렇죠. 딸이라는 게 너무 부럽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걸 좀 경계하고 있기는 있어요. 그 특히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감정적인 동일시가 되게 쉽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도 물론 내가 이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 주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너의 인생은 너의 인생이고 그걸 되게 명확히 좀 하려고 하고 그거 있습니다. 중요하죠.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해 준 그렇죠. 거죠. 오히려. 존중하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계속 이건 너의 인생이고. 네. 약간 그런 거랑 뭐 똑같지는 않은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 가끔 아내랑 같이 가면 저희 어머니께서 아내한테 그런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야, 네 남편은 왜 그러니? 라고 얘기할 때 있어요. 네 남편 아니면 내 며느리 남편 이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좀 이렇게 분리하려고 하시거든요.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그 각자 써온 글들이 길이가 조금씩 있어서 네. 주변 이야기는 뭐 글을 읽으면서 같이 하도록 하고 네. 바로 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누구 글을 먼저 읽을까요? 긴 글 먼저 읽을까요? 어떤가요? 네. 긴 글 먼저. 네. 긴 글 읽겠습니다. 먼저요? 네. 그럼 평소와 다른데? 뭐지 이 초조한 이 기분? 긴 글 먼저. 네. 그러면 긴 글을 먼저 읽는 걸로 하고 네. 제 글이 제일 길 거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 글을 음. 누가 읽을지 제가 정하나요?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오늘은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곰곰님이 선택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 글은 샤샤님이 읽어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재 글을 안 읽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제 글을 읽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지 이 희비 교차는? 아니야. 근데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의 샤샤님 글도 감정이 좀 들어가야 되는 글이라서 이건 제가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이 정도는 또 우리 연기자 무슨 제재가 연기? 제재 연기도 좀 했잖아요. 제재 연기자잖아요. 아닙니다. 자, 그럼 제가 곰곰님의 글을 읽겠습니다. 네, 곰곰님 글의 제목은 기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 그녀에게 당신과의 기억을 주입할 겁니다. 준비는 제대로 하셨죠? 네.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당신과 그녀는 기차 여행을 하다가 처음 만났습니다. 각자 혼자서 여행을 떠났다가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된 거죠. 맞습니까? 좀 올드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올드도 괜찮습니다. 제 로망이거든요. 뭐 좋습니다. 계속하죠. 아무튼 둘은 여행을 같이 다니게 됩니다.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 정도는 기억이 알아서 채워질 겁니다. 그렇게 2박 3일을 같이 다니면서 충분히 가까워지고 둘째 날 밤에 별을 보면서 첫 키스를 합니다. 맞습니까? 정말 이런 기억으로 괜찮으신가요? 더 이상 묻지 말아주세요. 다 맞고 저는 이 기억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나 고객의 의사가 최우선이니까요. 자, 그럼 다음으로 갑니다. 두 사람은 1년간 연애를 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은
이미 결정한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반복해서 확인하는 시간은 지루했지만 만족스러웠다. 내가 상상한 일들이 기억되고 그 기억 때문에 현실이 될 테니까. 자,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이상이 없으면 여기 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시간이다. 그녀에게 새로운 기억을 주입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 병원과 가까운 가평으로 1박 2일로 여행을 왔다. 피곤해하는 그녀에게 비타민이라며 수면제를 먹이고 깨지 않게 조심하며 이곳으로 옮겼다. 여기서 다시 수면제를 맞았으니 10시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기억을 주입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간단해 보였다. MRI 장비와 비슷하게 생긴 기구 안에 그녀를 눕히고 눈과 귀까지 덮을 만큼 큰 헬멧을 씌웠다. 헬멧에 빽빽하게 꽂혀있는 전선들이 머리카락 같았다. 이제 3시간 정도 내가 정한 기억들이 글자로, 이미지로, 소리로 주입이 될 예정이었다. 3번 정도만 반복하면 완벽하게 입력이 될 거라고 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힘을 주고 말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기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여보, 잘 잤어요? 많이 피곤했나 보네. 이제 우리는 존댓말 하는 부부다. 차를 오래 타서 그런가 봐요. 좀 피곤하네요. 그래요, 좀 더 쉬어요. 여보, 지난 일들에 대한 꿈을 꿨어요. 우린 참 좋은 기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이는 너무 좋은데 그동안 너무 행복했었는데 미안해요. 우리 헤어져요. 네, 여기까지 곰곰님 쓰신 기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기억을 씹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약간 인셉션 같은 거죠.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저는 약간 물론 그 음, 기억에 대한 행위 자체는 다르지만 영화 이터널 선샤인이 좀 생각이 나서 네. 저 이터널 선샤인을 한번 보고 남들이 너무 좋다 그래서 나는 그때 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본 그 영화가 맞나 싶어가지고 아니 이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두 번째로 봤어요. 근데 여전히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왜 기억이 안 나지? 아까 그 단어 같은 거군요. 그런 느낌입니다. 저도 신기한 게 저도 이터널 선샤인 3번을 봤는데 그 색감이나 어떤 장면 효과 같은 게 너무 좋았다 정도만 생각이 나지 그래서 무슨 내용이지는 잘 그러니까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사실. 네. 저는 한 번 봤는데 내용도 잘 기억나고 저는 이야. 되게 좋았어요. 오, 그렇구나. 저는 아마 그 예전에 개봉했을 때 안 보고 얼마 전에 얼마 전이지만 1년? 하여튼 좀 된 것 같은데 재개봉했을 때 극장 가서 봤어요. 그래. 사실 네. 두 번 다 제가 집중해서 못 봐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극장에서 보면 좀 다를 수도 있죠. 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서로 사랑했던 남자와 여자가 헤어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서로의 기억을 지우고 다시 우연히 만난 거죠. 되게 흥미진진하다. 나 안 본 것 같아. 그래서 모르는 채로 다시 만나요. 그래서 사랑에 빠져요 다시. 그렇죠. 맞나? 그런 이야기였구나. 나도 지금 듣고도 근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기억을 지워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 맞아요. 중에 한 명이 그 여자한테 반해서 그 남자의 기억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남자인 척해서 접근하기도 하고 이런 기억나다. 예. 그런 그렇군요.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난 뭘 본 거지? 짐 캐리 나오는 거 맞죠? 네. 누가 내 기억 안에 너는 짐 캐리가 나오는 인터널 선샤인을 보았다라는 것만 넣어놓은 것 같아. 그게 이제 이 세상이 아마 이제 트루먼 쇼처럼 샤샤 쇼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자, 네. 그 저는 항상 공금님의 글은 그 쓰시는 글 안에 어떤 딱 떨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딱
어찌됐건 글이 그 안에서 다 끝나는 기분이라서 네, 좋았고 저는 마지막에 그 헤어져요라는 생각에서 잘 여기까지 오다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기억을 아무리 심고 주입을 해도 어찌 보면은 둘의 이별은 정해져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운명론 같은. 자 그러면 왜 헤어지자 그랬을까요? 뭐 답이 하나인 건 아니겠죠. 어떻게 네. 느낄지 모르니까. 근데 제가 생각한 이유가 하나가 있고 두 분이 생각할 때 왜 헤어지자고 말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제재는 운명이니까 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헤어질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았을까? 붉은 실이 끊어졌군요. 그렇죠. 예. 저는 감정이 남아서라고 생각해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미 헤어지기로 한 부부고 이별 여행 같은 걸 갔는데 남자가 이제 되돌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 안에 있었던 헤어져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그 감정들은 해소가 되지 않아서 여전히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아닐까. 자 샤샤님에게 커피 쿠폰을 예. 드리죠. 아니 뭐 퀴즈 이거 정답 없다면서요 아까. 아니 내가 생각한 거랑 똑같이 얘기했어요. 아 그렇구나. 예. 이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기억이 있고 기억은 어떤 것에 대한 사실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 네. 그리고 그 기억으로 인한 나의 반응과 나의 인식이 있었을 텐데 기억이 생긴다고 기억이 바뀐다고 해서 그 인식이 달라질까 충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뇌가 이제 사실로 기억하는 어떤 것과 내가 그동안 뇌나 아니면 몸으로 실제로 반응하고 이렇게 각인되어 있던 것들이 충돌할 때 뭘 믿을 거냐에 대한 제 나름의 고민이었는데 저는 기억을 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책 얘기할 때 이걸 토대로 글을 쓰셨다고 그쵸. 했던 게 그거죠. 그 얘기가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제인 기억에 관한. 개인 기억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인 기억이 아니었네요. 저희가 기억에 대한 걸 다루고 기억으로 있습니다. 인한 인식. 그래서 예. 회사님이 어제까진 세계가 없었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셨었죠. 그래서 이제 기억과 인식이 충돌했을 때 이제 이 여자는 기억을 믿지 않았다인 거죠. 그렇죠. 저도 기억을 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게 말하면 그런 거죠. 감 같은 거죠. 아주 나이브하게 얘기하면 직감, 감 같은 건데 제재님 그런 거 잘 믿으시나요? 왠지 무슨 일을 막 앞에 두었다 혹은 누구를 만났다는데 감이 좋아, 감이 안 좋아. 제가 한 번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중요한 선택을 할 기로에 놓이면 저는 무조건 감이었어요. 저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계산해서 했던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감. 저게 더 좋은 것 같아 이런 거예요. 감이 중요했죠. 사실 저도 뭐 이성적으로 이건 어느 쪽이 나한테 유리하고 뭐 이렇게 판단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비즈니스나 사업 할 때도 그런 거 있나 봐요. 저 처음 첫 직장 다닐 때 그 대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사업 모델 같은 걸 새로 하시려고 했는데 저한테 이거를 했을 때 몇 명이나 이걸 쓸 거 같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사전 지식이나 정보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냥 느껴지는 대로 감으로 얘기해 보라고.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게 사실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감이나 직관을 진짜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아마 어느 정도는 유전자 레벨에 쓰여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뱀을 보면 본능적으로 피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 감이나 직관이 오랜 세월 인간에게 축적되어 온 그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도 일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서 만약에 이 여자가 헤어진다고 한 거면 결국에는 이 기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의사한테 찾아갔던 이 남자가 이 의사한테 어떤 소송을 걸지 않을까? 기억을 만들어 준댔지 뭐. 기억은 만들어준다고 이제 했잖아요. 그 탓이 아니다. 그렇죠. 의사 책임은 아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계약서 같은 건 굉장히 교묘하게 쓰여 있습니다. 잘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 글의 교훈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애초에 처음부터 잘해라. 처음부터 그래. 잘해라인 것 같습니다. 네. 흥미로운 글 잘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굳이 장르를 얘기하자면 SF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럴 때 가끔 샤샤님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요? SF라고 할 때. 네, SF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샤샤님의 글을 제재님이 읽으시면 되죠. 네. 네. 네, 그럼 제가 샤샤님의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샤샤님이 이번에 기억에 대해서 써오신 글은
마녀라는 글이고요.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나는 필사적으로 외쳤으나 돌아오는 것은 제갈뿐이었다. 입안으로 들어온 천조가리는 머리 뒤로에서 단단히 묶였다. 나는 절망했다. 죄 있는 악마와 결탁하여 선량한 시민들을 타락시키고 사악한 약을 제조하여 퍼뜨린 혐의로 이곳에 섰다. 심판관의 엄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1차 조사 결과 그녀의 몸에서 악마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는 재판부마저 미흡시키려는 사악한 악마의 눈송임으로 여겨지는 바 오늘 여기에서 2차 조사를 시행하고자 한다. 나는 억울함과 수치심의 눈물을 흘렸다. 그건 그냥 상처를 낫게 해준다는 풀을 짓이긴 거였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라고요. 2차 조사로 물 시험을 진행한다. 순수한 물은 거룩함으로 마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심판관의 말에 건장한 사내들이 꽁꽁 묶인 나를 양쪽에서 집어들었다. 나는 두려움에 몸부림쳤다. 내 몸부림을 본 사람들이 혀를 찾는 소리가 들렸다. 시험을 시작하라. 풍덩. 공중에 몸이 붕 뜨는가 싶더니 곧이어 죽음처럼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다. 잠시 후 물은 귀, 코 할 것 없이 얼굴의 모든 곳으로 세차게 밀려들어왔다. 손발이 묶인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다행히 얼굴이 수면 위로 내밀어졌다. 숨이 트이자 역설적으로 숨막히는 고통이 더욱 무시무시하게 다가왔다. 떠올랐다. 마녀다.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횃불을 든 사람들의 모습이 어지러웠다. 자비로우신 신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심판관이 외치자 사내들이 나의 몸을 막대기로 밀어 물속으로 다시 집어넣었다. 나는 속수무책으로 물 밑에 가라앉았다. 공기방울들이 생명처럼 몸에서 빠져나갔다. 아버지. 전 재산을 심판관 앞에 가져다 놓으며 벌벌 떨던 아버지 생각이 났다. 심판관은 콧방귀를 뀌면서도 돈은 잘도 헌금함으로 가져다 넣었다. 죄송해요. 다시 떠오르면 우리 집은 마녀를 기른 죄로 전부 화형당할 터였다. 나는 모질게 마음을 먹고 입과 코를 열었다. 검고 차가운 물이 밀려들었다. 고통은 단단한 각오를 우습게 만들 만큼 충격적이었다. 나는 온몸을 비틀었으나 이미 폐까지 물이 들어찬 몸은 다시 떠오르지 않았다. 헉! 일어나 보니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이었다. 거친 숨을 쉬며 방 안을 둘러보자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깊은 한숨을 쉬며 머리를 짚었다. 산다는 건 억울한 일이지. 어젯밤 잠들기 전 되뇌었던 말이 생각났다. 나는 이불을 껴안고 꺽꺽대며 울기 시작했다. 꿈속의 소녀는 내 나이대로 보였다. 나는 차라리 그녀가 진짜 마녀였기를 바랐다. 네, 지금까지 샤샤님이 쓰신 마녀라는 글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제재님이 읽으시면서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사샤님이 잘못했네. 제가 완전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 진짜 지지난번이었죠. 네. 샤샤님께서 제재님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긴 하시나 봐요. 한국어 발음이 많이 네, 자꾸 그게 머릿속에 맴돌아서 발음에 주의하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자기 수렁에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필 주인공이 제갈을 물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제재님의 불꽃 연기를 기대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좀 자중했습니다. 네. 이게 그 마녀 심판 네. 그거잖아요. 마녀 심판 마녀 사냥. 마녀 사냥. 네. 마녀 심판 뭐지? 뭐 마녀 사냥인데 이때 정말로 이랬잖아요. 진짜 정말로 이랬는데 그랬죠. 네. 보면서 너무 답답했어요. 떠오르면 마녀고 안 떠오르면 죽고 어쩌라는 거냐. 실제로 느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캐치를 못한 걸 수도 있는데 네. 이번 주제 기억과 어떤 연관으로 쓰신 건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사실. 자,
있어요 그런 연관성이? 있죠. 자 맞춰봅시다. 아 맞죠. 커피를 위해서 조심스럽게 전생의 기억 던져봅니다. 아 지금 내가 지금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네, 뭐 맞아요.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커피를 주고받고 제재는 아무것도 없는 걸로. 네 진짜 전생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근데 뭐 전생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의 나와는 다른 누군가의 기억이 나에게 밀려들었다면 이런 생각으로 쓴 거였어요. 뭐 훨씬 더 고차원적인 생각이었네요. 단순히 전생이 아니고. 근데 이 글의 그런 아이디어 자체는 사실 그 이우혁 씨가 쓴 게 있어요. 퇴마록에 작가. 퇴마록에 나와요. 이 대목이 되게 짧게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현대적인 마녀들이 탄생하는 순간을 그 사람들의 전생 기억들이 밀려 들어오면서 세상이 나를 마녀로 만들면 내가 진짜 마녀가 되어주겠다 이러면서 능력을 얻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가져다 썼습니다. 그렇군요. 퇴마록 정말 재밌게 봤는데. 퇴마록 진짜 명작이죠. 그렇습니다. 장면을 다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그 장면은 말세편에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두 분 학창 시절 땐 그게 유행이었나 봐요. 되게 무서워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요. 국내편, 세계편, 혼세, 그리고 말세 네, 이렇게 맞아요. 있는 거죠. 네. 준후, 맞습니다. 현암, 이름들도 막 기억나. 승희, 박신부. 그렇죠. 제작 안 봤구나. 네, 저는 안 봤어요. 테마록은 명작이에요. 테마록과 드래곤 나자 정도는 봐줘야 된다고 그 생각합니다. 두 개는 그렇습니다. 드래곤 라자가 이영돈 씨인가요? 누구죠? 이영돈은 PD 먹거리 엑스플레인 하시는 맞아. 분이시고 비슷한 이름이었는데 이영복 씨인가? 뭐지? 이영도 씨입니다. 이영도 씨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글이 지금 이 시국과의 어떤 연관성도 있나요? 시국과는 별다른 건 없고 그냥 시국도 시국이지만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왜 태어나서 이렇게 억울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감정이 막 계속 되다 보니까 이 얘기를 쓰고 싶더라고요. 이 사람만큼 억울했을까? 뭐 이런 느낌으로. 근데 살면서 제일 견디기 힘든 감정이 저는 억울함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뭐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있거나 이래서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거는 괜찮은데 억울함 참 정말 가끔 요즘에도 뭐 23년 만에 진범 밝혀지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충격적이었죠. 네. 그런 거 보면 어떤 사건인지 아시나요? 알죠. 어떤 사건인가요? 그 택시 기사. 아니 제가 몰라서 여쭤본 거예요. 아 그래요? 23년 만에 진범이 잡혔다는 건 봤는데 무슨 사건인지 못 봤어요. 헤드라인만 보셨구나. 그게 무슨 오거리인데 아무튼 무슨 오거리 살인 사건인데 그 23년 전에 택시 기사를 택시 손님이 칼로 찔러서 택시 기사가 그 자리에서 숨졌어요. 근데 그 사람의 용의자를 여러 명 이렇게 두고 있다가 한 사람을 잡았는데 그 사람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범이 돼서 실제로 형을 산 거죠. 근데 형을 살고 있는 도중에 사실 내가 했다라고 누가 자백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그 사람이라고 용의자 그 사람을 범인으로 처리했고 실제로 행을 집행했던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 되니까 그 사실을 은폐해서 어이구. 네, 이 지경까지 된 거죠. 약간 쇼생크 탈출이랑 비슷하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진짜 이런 일이 발생하는구나. 근데 그런 일도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공소시효 한번 연장된 강간 살해범 잡은 경찰 얘기 보셨어요? 아니요. 그게 18년 전이나 아무튼 맞아요. 그 전에 가정주부가 강간 당하고 살해당했어요. 네. 범인을 못 잡은 거예요. 못 잡았는데 그게 뭐 공소시효가 지났다가 어떤 증거가 발견됐나 아무튼 그래서 10년이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건 당시에 막내 그 팀 막내였던 경찰분이 계속 그걸 추적해서 그 이제 용의자를 줄이고 해서 10명까지 줄이고 10명을 탐문 조사 DNA가 발견됐나 보다. 하여튼 그랬어요. 그랬다가 어떤 사람을 추적하다가 그 사람이 집 앞에서 버린 담배꽁초를 주워가지고 DNA 대조했는데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18년 만에 범인 잡았다고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맞아요. 참 누구는 범인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형을 10몇 년 살고 누구는 18년 그쵸. 만에 잡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어느 정도는 살면서 억울함을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뭐 거대한 억울함이면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래서 억울함이랑 약간 이렇게 같이 사는 법도 알아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같은 의미에서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책임의 범위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의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결국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감당할 수 있는 일은 감당하겠지 애초에.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이제 의도치 않게 원하지 않게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게 오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을 어떻게 내가 넘기고 어떤 선택으로 어떻게 대응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나쳐 보내느냐가 그 뒤에 인생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글이 좀 어둡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볼 때 네. 뒤에 제재님 글에 비하면 아직 사과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재님의 글을 읽을 차례인데 네. 아니 글 좋아요. 글 미리 좋죠. 말씀드리는데 글 좋아요. 글 좋고 역시 이거 길 가다 봐도 제재가 썼구나 알겠는 그런 글이에요. 그렇습니다. 좋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읽고 있는 저나 듣고 계신 여러분이나 응? 이 정도 응? 이 정도 어딘가에서 이제 저의 글을 좋아해 주실 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요. 제재 팬 많아요. 예전에 제 아내가 제재님 글이 제일 좋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런가요? 예전에 자 제재님의 글입니다. 제목은 어느 눈 내리던 저녁. 무릎까지 쌓인 눈을 아이처럼 여기저기 밟고 다녔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다른 이들의 발길이 최대한 닿지 않는 곳을 맨발로 푹푹 눌러보았습니다. 실증이 났던 겁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찮게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그럴 때면 저는 항상 눈이 보고 싶어 몸이 베베 꼬였던 것입니다. 주변 어느 것 하나도 선명한 것이 없었습니다. 명료한 건 역시 더더욱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면 제 곁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허공을 더듬어 보려 할수록 오히려 혼탁해지는 것은 제 자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어느 곳에서도 그날 저녁의 눈만큼 명징한 것은 없었습니다. 접속사는 꼭 그렇기 때문에가 되어야 합니다. 몇 번을 그렇게 눈밭을 뛰어다녔을까요? 어느 순간 눈 속에 빠져있는 오른발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발끝에 닿아있는 눈이 녹으면서 발 밑에 무한한 세계가 놓여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발을 좀 더 쭉 뻗으면 단숨에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 기분과 감촉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오른발 끝에 힘을 줬더라면 눈을 매개로 하여 저는 다른 세계로, 보다 더 명징한 세계로 건너갈 수 있었을까요? 돌이켜보면 정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발끝의 감각으로부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어보니 아름다운 설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보다 더 명징한 것에 대하여 부끄러운 듯 자신들의 가지를 흔들어대며 눈을 그대로 받쳐들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소리. 본래 고요한 곳에는 소리가 존재하지 않는 법이지만 눈이 내리는 소리는 확실히 고요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이 풍경을 눈에 담아 그녀에게 선물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사람의 눈동자는 풍경을 담을 수 있다고
언젠가 말해주었던 것도 그녀였습니다. 잠시 동안 전구를 응시한 다음 눈을 감으면 눈꺼풀 속에 전구가 똑똑히 보일 거야. 그게 바로 증거야.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며 그녀는 저에게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허구라고 해도 참 멋진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옛날 덴마크의 한 의사가 산속에서 발견한 어느 젊은 농부의 시체를 해부했는데 눈동자를 현미경으로 조사해보니 그 망막에 31 가운데에 놓여있는 따뜻한 집 한 채의 광경이 어려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친구인 소설가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소설가는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을 했어요. 농부는 산속에서 길을 잃어 눈으로 뒤덮인 설경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죽음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저 멀리 보이는 한 가정집을 발견한다. 유난히도 따뜻해 보이는 그 집. 단숨에라도 달려가서 몸을 녹이고 싶었으나 자신으로 인해 한 가족의 따뜻한 저녁 식사가 엉망이 될까봐 그는 단념하기로 하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다. 의사는 친구의 그런 멋진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두 사람은 농부의 시체를 정성스럽게 매장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믿고 싶었어요. 설령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 해도 꼭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경을 눈으로 찍어 그녀에게 가져가 우리가 함께 보지 못해 너무나 아쉬운 장면이 하나 있었다고 수줍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녀를 아직 만나진 못했지만 그날의 설경은 아직도 제 눈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제 얘기가 믿기지 않으시다고요? 그렇담 제 눈을 바라봐 주세요. 눈 속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재님의 어느 눈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눈으로 읽을 때보다 소리내서 읽으니까 더 좋네요. 눈으로 읽을 때는 했는데 소리내서 읽으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좋게 읽어주셨어요. 네. 저 글의 주제 이런 것과 상관없이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농부가 네. 가정집을 발견하고 네. 따뜻한 저녁 식사가 엉망이 될까봐 단념하고 죽음을 맞이한 게 네. 멋진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시각에서 보냐에 따라 멋진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아니 뭐 그런 뜻은 아니고 네. 궁금해서. 그냥 동화 같은 멋진 얘기이죠. 네. 사실 저도 쓰게 된 게 약간 동화 같은 걸 써보고 싶었거든요. 원래는. 네. 사실 이 눈의 풍경을 담고 망막의 풍경이 새겨지고 그다음에 덴마크 얘기는 제가 어떤 책을 읽고 그 구절이 인상적이어서 이 덴마크 한 의사 얘기는 거기서 조금 인용하긴 했습니다. 네. 이건 실제로 이 문단은 실제로 있는 이야기예요, 딴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진 않고 그러니까 다른 작품에 있는. 네. 샤샤님 지금 그 문단에 네모 치셨는데 그럼 이건 표절인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치셨나? 그건 아니고 글을 계속 분석하고 있었어요. 이거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서. 수능 네, 끝난 지 얼마 얼마 안 전에 됐는데 수능을. 네. 이 글의 화자가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뭔 소리야? 뭐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제 이런 지문이 들어가면 변별력이 엉망이 되는 거죠. 이 글의 화자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결국 러브레터 아닌가요? 나는 너를 만나서 내 눈에 있는 설경을 너에게 줄 거다. 그리고 나는 그만큼 너를 생각하고 있다. 요즘 제재 뭐 잘못한 거 있나?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이 글의 주제와 소재와 화자가 얘기하고 싶었던 바에 천착하면 할수록 우리는 글을 잘못 읽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 이거 쓴 사람이 제재지. 맞아. 근데
네,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커피 쿠폰을 3명이서 돌아가면서 뭐야 이게? 자기 자신에게 주는 건가요 지금? 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글을 쓰는 태도나 글을 쓸 때의 개념이 저랑 제재님이 정 반대쪽에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쓰면서 분명히 계속 이 글이 뭘 말하고 있나요라고 얘기할 텐데 그냥 웃자 이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쓰지 않기 때문에 아, 전 그래서 제재 글이 뭐 우리끼리 이런 얘기하면 우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제재 글이 제일 문학에 가까운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제가 만약에 가장 많이 지적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글에서 교훈을 주려고 하지 마라. 뭘로 딱 떨어져서 이걸 딱 읽으면 이걸 딱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까 뭐 전구 물어보신다고 하셨는데 약간 설명이 돼서 그 전구 이야기가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눈동자 사람들이 눈동자의 풍경을 담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거에 대한 근거로 전구를 바라보면 그게 눈동자에 남지 않느냐, 그게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싸한 거야. 그렇죠, 그럴싸하죠. 예, 그럴싸해서 그러니까 전굴 하나 사세요. 아니 그 실제로 그럴싸하다기보다 이 글 안에서 화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너무 그럴싸한 거예요. 그래 보여서 그냥 이 장면을 되게 잘 썼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본 건지 실제로 아니면 그냥 본인이 창작한 건지 약간 궁금했었어요. 자,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기억 안 납니다. 이런 거 안 되고요. 일단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렇구나. 말씀드릴 수 없고 그렇군요. 좀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 도입하나요? 조사는 직접 받으실 건가요? 네, 뭐 서면으로 받으실 건가요? 대면으로 받으실 건가요? 그 기회가 되면 저런 화법 잘하네. 제가 요즘 그런 영상들을 너무 많이 찾아보고 있어서 정말 경이롭습니다. 진짜. 네. 근데 저도 오랜만에 쓰면서 행복했었고, 네 아무튼 그랬던 글이었는데, 제재 글은 확실히 읽고 나면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보다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읽으면 감각이 남아요. 제재 글은 뭔가 실제로 만지고 보고 냄새 맡았던 것 같은 감각이 잔상처럼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전구를 사시면 됩니다. 전구 얼마나 하나요? 어디서 사나요? 오스람 거. 오스람 네. 거. 알겠습니다. 네. 그 뭐냐 그 기억에 주는 환상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굳이 얘기하자면 제가 멋있다. 메모하겠습니다. 네. 기억이 주는 환상성. 아까 뭐 말씀. 이 정도 얘기는 약간 그 작가와의 대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셨을 때 이 작품의 어떤 의도가 뭔가 기억이 주는 환상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다. 네, 그런 것도 어디서 주워들은 거 있어요. 네, 제가 그런 말을 썼는데 그런 거죠. 아까 저희가 기억 재구성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는데 지난번 시간도 그렇고 확실히 기억은 또렷하지 않다. 그리고 기억에는 분명히 어떤 환상성이 추가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왜 그때 한번 샤샤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기억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아름다워지게 보정 효과가 들어간다고 그쵸. 하셨잖아요. 네. 근데 보정 효과 플러스 환상,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적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난 것 같은, 그러니까 미화를 엄청 시켜서 그렇게 가끔 잔상이 남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재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좀 반성하게 되네요. 왜요? 제재 글에 비하면 나는 너무 1차원적인 글이 아닌가. 저도 뭐 저는 제 글을 보고 막 기억의 환상성 이런 얘기는 절대 꺼낼 수가 없는, 상징하는 바가 뭔가요가 없어 사건이 있을 뿐이지. 다 그렇죠. 그 갑자기 두 분께 깜짝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안 물론 받겠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거절한다. 변호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걸로. 아니 사실 얼마 전에 수능이었잖아요. 네. 저희 녹음한 지 얼마 전에 바로 수능이었는데 그 제가 국어 영역을 좀 풀어봤어요. 오. 한번 두 분도 풀어보세요. 재밌어요. 재밌고 제 수능 풀어보고 나서 수능 문제를 한 번도 안 풀어본 것 같은데 국어 문제를. 그게 오랜만에 푸니까 물론 좌절감은 당연히 오는 거고
충격적이다. 그러니까 오. 우리가 당연히 이제 뇌랑 그 기억력이랑 좀 연관되는 걸 수도 있는데 수능을 보고 나서 시험 문제를 안 봤다 하더라도 그동안 우리가 뭐 접했던 공부도 많이 했고 접했던 책들도 많고 해서 당연히 점수가 좀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재님 본인 수능에서 국어 몇 점 맞았어요? 원래 본 수능에서요. 네. 저희 때가 물 수능이었는데 제가 88점 맞았습니다. 120점 만점이었나요? 아니요 100점 만. 아, 너 땐 100점 만점이었니? 형 아, 왜- 진짜? 형 왜 아, 갑자기 반말? 하지만 샤샤님 웃고 계시지만 샤샤님은 120점 아니었나요? 120점이었습니다. 말을 더듬으세요. 120, 80, 120, 80 그러지 않았어? 나도 그랬는데. 아 저희는 그냥 올 100으로. 신기하다. 그리고 저 때는 그러니까 수능이 총점 하나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과는 뭐 수학과학 안보 이런 거 없고 총점 하나. 400점 만점에 몇 점? 아 그런 식으로. 120점 만점에 몇 점이셨어요, 공금님? 샤샤님 몇 점이셨나요? 제재님 뭐라고? 그런 거 왜 물어봐 진짜.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대답하고 나서 내 점수를 내가 왜 얘기했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그래서 제재님 88점이셨다고. 그렇군요. 잘 보셨네. 저는 국어 잘 봤어요. 저 때가 국어가 되게 어려웠던 해였어요. 국어에서 변별력이 되게 크게 났던 해라 제가 운 좋게 군대래. 운 좋게 군대에 들어갔네요. 수능 보고 운 좋게 군대 가셨어. 운 좋게 대학에 갔는데 저는 그때 120점 만점에 108.9점인가 맞았는데 이야. 그때가 어려웠을 때라서 상위 0점 몇 %였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머지를 공개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갑자기 말씀하세요. 아니 이제 샤샤님 거 들어보려고. 아, 예. 뭘 돌아오게. 그 요즘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저희 때만 해도 네. 수능 그게 언어 영역이었거든요. 그렇죠. 요새 다시 국어 아, 예, 영역으로 국어 바꿨다고. 영역. 예. 진짜요? 몰랐죠? 몰랐어요. 모르셨죠? 저도 얼마 전에 풀어보고 알았어요. 네. 지금 제재가 오. 국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잘못 말한 게 아니라 요새 다시 국어로 돌아왔다고. 신기하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국어 영역에 듣기 평가가 없어졌더라고요. 듣기가 없어요. 원래 있었나요? 특히 있었죠. 아 그래 기억이 안 나. 이 양반이 지금 저희 기억력에 대해서 미천이 다 드러나. 아니 나는 진짜 잊어버리지. 그거 뭐하러 샤샤님 이렇게 기억하겠어. 말씀 피하는 걸 보니까 제가 샤샤님 학교를 아는데 샤샤님 승마하셨나요? 그런 논란. 승마할 돈이 있었으면. 자 이렇게 저희 네. 그 기억이라는 주제로 네. 각자 써온 글들을 읽어봤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읽을 때도 물론 좋고 쓰면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스트레스가 있긴 한데 그 정도 스트레스는 뇌를 좋게 해준다고 즐거운 했으니까요. 스트레스죠. 즐거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번에는 샤샤님 아 전에요? 차례인데 그 세 개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그건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였나요? 자기 기억에 들어가. 별하고 네. 필연, 별 필연. 시면 이렇게 세 아 가지. 보안이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면 내 거 아니었나? 나 너무 내 기억력에 미천을 다 드러냈나 봐. 여러분 믿기시지 않겠지만 두 분이 진짜로 지금 핸드폰을 꺼내서 확인하고 계세요. 별 필연 시면. 그럼 확인하시는 동안 저는 뭘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아까 그 수능 보고 군대 갔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근데 실제로 생각하시는 분 짧게 얘기할 텐데 실제로 이번 수능 때 네. 어떤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셨는데 도시락 안에 어머니 핸드폰을 모르고 넣고 안 아이고. 빼신 저 거예요. 그거 기사 봤어요. 예, 보셨죠? 아이고. 1교시 끝나고 전화가 울린 거예요. 10초 동안. 그래서 퇴실. 근데 그 학생이 올렸다는 글이 있어요. 그 학생이 올렸다는 글이 인터넷에 돌았는데 처음에 거짓말 아니냐 이거 주작 아니냐 그랬는데 수험번호 어느 정도 공개하고 그래서 맞다 이랬는데 그 사람은 어머니를 탓하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 같고 원래 그 내년 수능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긴 했는데 첫 시험이 생각보다 잘 봤다 그랬나 아무튼 그래서 좀 뭐 기분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나이를 먹으니까 저 엄마 지금 심정이 어떨까. 그러니까 그 아이는 괜찮다고 해도 본인이 너무 그렇겠지.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인데 그러니까 실수인 거지. 근데 어머님도 얼마나 떨리셨으면 그렇게 막 어. 정신없이 하셨겠어요. 어. 아침부터 일어나서 도시락 싸시고 하시면서. 그쵸. 그 사실을 처음 접했을 때 어머니의 심정이 너무 막 그러니까 음. 아유.
근데 저 때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 때가 되게 어려운 수능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전해가 되게 쉬웠죠. 맞아요. 예. 맞아요. 아시는구나. 되게 어려운 수능이었는데 진짜로 1교시 보고 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음. 2교시 보는데 안 들어오더라고. 너무 사람들이. 진짜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재수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 전해가 진짜 너무 쉽게 나왔던 그러니까. 수능이어가지고 그 제 1년 후배 중에 진짜 맞춤법 막 모르고 잘 막 이랬던 애 있었어요. 근데 걔가 거의 다 맞았더라고요. 그 수능을. 아유. 그 언어 영역을. 그렇구나.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때 만점자 엄청 나오고 막 그렇죠. 되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세사님은 별, 필연, 심연 중에. 네 심연. 심연. 뭐하지? 잠깐만요. 저는 필연으로 하겠습니다. 필연. 네. 필연. 자, 여러분. 자, 퇴실. 시리가 울었나 지금? 네 시리. 네. 다음 주제는 네. 필연이고요. 네. 책을 아직 고르신 건 아니죠? 네 아직 고르지 않았습니다. 네, 책은 샤샤님이 고르셔서 저희한테 공유를 해주실 거고 네. 저희가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다음 시간에는 이 필연에 대해서 각자 써온 글을 가지고 올 거고 다음 시간에 샤샤님이 진행을 하시겠네요. 그렇게 되겠네요. 대본도 쓰시고 네. 그렇습니다.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완전 신나셨는데 왜 이렇게 신나셨지? 사람이 그래 나만 빡센 건 다 싫은가 봐.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기억으로 함께한 이글 시간이었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자꾸 다음 주에 열흘 뒤에는 필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 방송이 12월 1일에 나가죠. 저희 이거는 11일에 나가죠. 네.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렇겠죠. 네, 잠깐만. 아무래도 네. 21일에 나갔으니까 1일, 11일. 네, 그쵸. 이 방송은 11일. 다음 방송이 12월 이제 필연이 12월 21일에 나가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거의 크리스마스 즈음에서 그러니까. 나가네요. 그러네요. 다음 녹음 때는 약간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네가 써오세요. 네, 그렇지 않고요. 옆에서 루돌프 소리만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방송 총 어떠셨는지 네. 간단하게 샤샤님, 뭐 있잖아. 오늘은 제재부터 합시다. 제재님. 저부터. 오늘 멋있게 입고 왔으니까. 나 오늘 왜 자꾸 제재가 멋있게 보이지? 미쳤나 봐. 이렇게 정체성을 하나씩. 이렇게 왜곡되는 거죠. 저는 사실 뭐라 그럴까요? 기억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고 책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지만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되게 충만한 네, 그런 녹음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약간 감각적으로 얘기하면 되게 두 분이 감각에 의존해서 나도 가만히 있었는데 왜 얘기하면 두 분이야? 공무원님만 맞잖아 지금. 그러니까 감각에 의존해서 얘기하면 약간 당황하시긴 하지만 저는 좀 이렇게 따뜻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네. 실제로 안에 더워요 지금. 네, 안에. 매우 덥긴 한데 예, 좀 좋았습니다. 특히나 제가 진행이 아니라 공구님이 진행이 처음에 조금 낯설긴 했었는데 이렇게 점차 적응을 해가면서 제가요? 제가 진행에 적응을 해가면서. 제가 곰곰이 처음에 진행이 낯설어 보였는데 좀 적응하더라 이제. 공구님 하시는 게 제가 스스로 어색했었지만 그거를 이제 적응을 하면서 느꼈던 것도 아니 또 하나 근데 있어요. 이게 공구님 스타일이 진행하시면서 나머지 두 사람을 되게 편안하게 해주는 스타일이구나. 의외로 약간 그런 생각이 의외로 중요한 건 그런 단어지. 저 의외로를 못 느끼고 내가 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외로가 핵심이었군요. 네, 그래서 좋았다고요. 결론은 좋았다. 두 분은 사실 이 전 시즌 3였죠. 3에서는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하셨지만 저는 이런 체제를 처음 겪어봤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뭔가 진행을 안 하고 있으면 뭔가 좀 어색하지 않을까 이랬는데 초반에 조금 그랬는데 나중 가니까 워낙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좋았습니다. 그랬군요. 기름 장어 같죠? 잘 빠져나가네. 네, 하샤님. 저는 그 초단편 소설을 되게 오랜만에 썼어요. 네. 여태 계속 판타지 소설 갖고 오다가 그러네요. 약간 그렇게 한 부분씩 떼어오는 게 약간 청취자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계속 읽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로 완결되어 있는 초단편을 써왔는데 오랜만에 써보니까 또 신선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기억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좋은 기억들 많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이 글 다시 쓰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는 구조 짜는 거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건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글 쓸 때도 그렇고 일할 때도 그렇고 구조를 제대로 세팅해 놔야 마음이 편하고
막 이랬다는 자기 발견을 하나 했고요. 좋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재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같이 방송을 녹음하면서 느끼는 게 확실히 우리 제재가 있어야 좀 재미가 있고 활기가 있고 약간 아이돌 느낌이 역시. 아닌가. 그래. 그 놀려먹는 재미가 있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트와이스 노래 들으면서 힘 나는 것 같은. 제재가 트와이스 정도 되지 않나. 그렇구나. 너무 그냥 대놓고 아무 말이나 하는 것 같아요. 아무 말 대잔치. 네, 그러니까. 오늘 공공님이 보시기에도 제재 스타일 괜찮지 않나요? 제재는 근데 항상 스타일이 좋았어요, 사실. 그렇구나.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두 분 다. 청취자분들 진짜 궁금하시겠다. 제재가 스타일은 좋아요. 뭐라고 묘사해야 돼요? 마십시오. 오늘 코트 입었어요. 코트 안에 청자켓 입었고 그 안에 검은색 목폴라 후드. 그렇습니다. 후드도 얇은 거 말고 두꺼운 후드 있잖아요. 그렇죠. 두껍게 긴 굵직굵직한 후드. 거. 오늘 네, 동그란 안경에 왁스만 발랐으면 좋았을 텐데. 난 오늘 안경도 되게 괜찮아 보여. 맨날 쓰는 걸 텐데. 네, 오늘 춥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트 하시나 봐요. 예? 데이트 하시나 봐요. 뭐 그거는 개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남자에게도 사생활이 있으니까요. 네, 그 저희 진행자에게 이전에 남자로서 사생활 좀. 진짜. 자, 청취자 여러분 도대체 언제 끝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 지금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는 열흘 뒤 다음 시간에 네. 필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두 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Behind story. 그건 그냥 상처를 낫게 해준다는 풀을 짓이긴 아니 뭐야 이 하우- 리듬 뭐지? 하우하우에서 계속 하우하우 리듬으로 갔던 거예요. 해준다는 풀을 짓이긴 미치겠다.